자, 마지막으로 파이썬의 튜플이라고 하는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 튜플은 인덱스와 리스트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다루어지는 그런 자료형입니다.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그 차이점 중심으로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리스트와 튜플은 서로 잘 호환도 될 뿐만 아니라 그 차이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리스트와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 동일하게 다루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스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학습을 하셨다라고 하면 튜플에 대해서는 리스트와의 차이점 중심으로 학습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차이점은 우리가 리스트는 시그니처 기호가 사각가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튜플은 시그니처 기호가 그냥 괄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값을 출력하거나 했을 때 괄호로 출력이 됐다라고 했으면 이 데이터, 이 자료형은 바로 튜플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도 무방하리만큼 튜플은 바로 괄호를 가지고 시그니처 기호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tuple1이라고 하는 그런 변수에 이러한 값을 넣었습니다. 리스트와 거의 유사한 형태의 엘리먼트 전달 방식이지만 이렇게 사각가로 대신에 괄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 차이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튜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총 6개의 엘리먼트를 가지는 값들의 영역들이 지정이 되고 메모리 영역들이 지정이 되고 tuple1이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그 메모리 영역에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 리스트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리스트의 어떤 인덱스 위치를 지정을 해주고 그 인덱스 위치에 있는 어떤 값을 변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튜플은 특정 엘리먼트, 특정 원소에 대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즉 read only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자, 보시는 바와 같이 0번째 인덱스 위치에 있는 그런 엘리먼트를 이렇게 영문자 소문자 A라고 하는 문자로 변경을 하려고 했더니 어떤 에러가 발생을 했냐면 튜플은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특정 아이템에 대해서 즉 특정 원소에 대해서 어사이먼트 할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즉 한번 정의된 그런 투표에 대해서 특정 인덱스 위치에 있는 어떤 엘리먼트들에 대한 변경이 불가하다라는 그런 에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리스트와 튜플의 차이점은 우선 튜플은 그냥 괄호를 시그니처 기호로 사용을 한다. 리스트는 사각 기호를 사각 괄호를 시그니처 기호로 사용을 하겠죠. 그리고 이 튜플은 특정 위치에 있는 엘리먼트 원소 아이템에 대해서 다른 값으로의 다른 엘리먼트로의 대체가 불가능하다. 즉 read only다.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튜플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튜플에 사용되는 그런 함수, 인덱스 함수와 이제 카운트 함수만 사용이 된다는 것도 리스트와의 어떤 차이점인데 리스트는 append라고 하는 그런 함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함수들이 제공이 되면서 그런 함수들을 통해서 우리가 리스트의 어떤 자료형을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함수가 제공이 됐었지만 튜플은 인덱스와 카운트 함수, 즉 리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함수들은 대부분 어떤 값을 추가하거나 제거하거나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됐을 텐데 튜플은 카운트와 인덱스 함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룰 수 있고 튜플은 이렇게 어떤 read only 형태로 한번 튜플이 만들어지면 변경이 불가능한 형태로 어떤 값을 유지하고 싶을 때 튜플을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나중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하시게 되면 이러한 튜플을 가지고 어떤 그 ND 어레이라고 하는 numpy의 ND 어레이라고 하는 자료형의 쉐입이나 어떤 차원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출력해주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됨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어쨌건 간에 여기서 우리가 튜플은 read only 성격의 그러한 어떤 자료형으로서 리스트와 굉장히 유사하지만 read only 형태로 다루어지는 그런 자료형으로 이해를 하시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인덱스 함수와 카운트 함수는 리스트나 어떤 문자열에서 봤었던 그 함수와 동일하게 기능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 인덱스 함수와 카운트 함수를 잘 이해를 하셨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해를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튜플을 사용을 하시다가 어떤 변경을 해 주어야 될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튜플은 read only이기 때문에 변경 자체가 많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list라고 하는 형변환 함수를 이용을 해서 튜플을 리스트로 바꿔서 어떤 처리들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튜플로 변환을 하는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튜플 1이 있는데 이 튜플 1을 리스트라고 하는 형변환 함수로 형변환을 해주면 리스트 1에는 튜플 1이 리스트 형태로 변환이 돼서 리스트 1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리스트 1은 이제 리스트가 되는 거죠. 리스트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append라고 하는 그런 함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append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마지막 위치에 엘리먼트를 추가하라는 그런 함수죠. 그래서 소문자 A라고 하는 엘리먼트가 제일 마지막 위치에 추가가 됐습니다. 다시 튜플이라고 하는 형변환 함수를 이용을 해서 리스트 1이라고 하는 리스트를 튜플로 변환을 한 다음에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 자,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튜플인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의 엘리먼트가 추가된 형태의 튜플로 저장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와 튜플은 상호간에 이렇게 자유롭게 형변환을 수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튜플 어떤 자료형에 들어있는 엘리먼트를 변경하고 싶거나 하실 때 리스트로 잠깐 변환을 해서 변경을 한 다음에 다시 튜플로 변환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그런 어떤 리스트와 튜플 간에는 자유로운 형변환이 가능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